식당 음식 배달 전쟁에서 승자는 누구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초기에 많은 미국인들이 집에 머물렀을 때 식사 배달 매출은 새로운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11월 식사 배달 서비스 매출은 전년 대비 13% 성장했습니다. 진행 중인 전염병은 또한 더 많은 미국인들이 첫 번째 식사 배달 구매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 11월에 미국 소비자의 50%가 식사 배달 서비스 중 한 곳에서 주문한 적이 있으며 이는 1년 전의 44%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번창하는 비즈니스는 코비드-19 시대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12월 도어대시는 2020년 최대 IPO 중 하나로 공개 시장에 데뷔했으며 우버는 시장 점유율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11월 말에 포스트메이츠를 인수했습니다. 우버는 또한 미국 식료품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고 코스트코와 당일 배달을 시범 운영하는 등 기존 사업 다각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버는 또한 님블과의 처방 배달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주류 배달회사 드리즐리를 인수했습니다. 한편 도어대시는 가정 필수품 배달을 위해 CVS 및 지역 및 전국 편의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도어대시는 또한 최근 식료품 배달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엘버트슨과 제휴했으며 인스타카트를 인수하기 위한 협상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9월에 도어대시는 또한 앱에 주류 배달 기능을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스타카트는 아마존닷컴 직원 출신인 아프바 메타가 창업한 온라인 쇼핑 배송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물류 창고와 트럭 없이 오로지 쇼핑만 대신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소비자가 인스타카트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주문을 하면 인스타카트 쇼퍼가 대신 장을 봐줍니다. 이후 1시간에서 3시간 이내로 주문한 물품을 배송해 줍니다. 도어대시와 그 자회사들은 2021년 11월에 미국 소비자 식사 배달 판매의 57%를 차지했고 우버이츠는 24%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포스트메이츠는 11월에 미국 식사 배달 시장의 3%를 차지하여 우버의 전체 시장 점유율을 27%로 끌어올렸습니다. 심리스 및 잇24를 포함한 그룹허브 및 자회사들은 2021년 11월 미국 식사 배달 소비자 지출의 15%를 차지했습니다. 그룹허브가 2018년 말에 인수한 레브랍을 통한 구매는 분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룹허브 자회사 타핑고를 통한 대학생 식사 플랜 구매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계의 소규모 서비스 중 하나인 웨이트는 2021년 11월에 전국 매출의 1%를 얻었습니다. 2020년 1월에 회사는 계약자를 사용하기 위해 모든 운전자들을 해고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웨이트가 주가를 높이고 나스닥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CEO를 임명한 지 몇 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도어대시, 우버이츠 등 배달업체 고객 1인당 평균 매출 증가, 음식 배달 서비스를 통해 주문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팬데믹 기간 동안 이들 기업의 고객당 평균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도어대시와 우버이츠는 지난 2년 동안 고객당 평균 매출이 가장 많이 성장했습니다. 도어대시의 2021년 3분기
고객 1인당 평균 매출은 2019년 3분기보다 112% 증가했습니다. 우버이츠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고객 1인당 평균 매출이 91% 증가했습니다. 2021년 3분기에 도어대시 고객은 고객당 평균 302달러로 가장 많이 지출했습니다. 우버이츠의 분기별 고객 지출은 평균 229달러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그룹허브 및 포스트메이츠의 고객은 각각 평균 153달러 및 145달러를 지출했습니다. 구독 식사에는 매력이 있습니다. 식사 배달 서비스가 크고 작은 도시에서 새로운 성장 방법을 모색함에 따라 떠오르는 대답 중 하나는 구독입니다. 작년에 그룹허브는 포스트메이츠 언리미티드와 도어대시의 대시패스에 대한 답변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2019년 12월 도어대시는 체이스와 제휴하여 수백만 명의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무료 대시패스 멤버십을 제공했습니다. 2021년 11월 우버는 승차 서비스와 배달 서비스 모두의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우버원 구독 플랜을 출시했습니다. 도어대시 대시패스는 매월 9.99달러이지만 15달러 이상의 주문에만 적용되며 엄선된 레스토랑을 포함합니다. 포스트메이츠 프로그램은 월 9.99달러 또는 연간 99.99달러이며 모든 가맹점을 포함하지만 가맹점당 최소 주문량이 있습니다. 우버원 멤버십은 매월 9.99달러 또는 연간 99.99달러입니다. 탑승 및 음식, 식료품, 술 등의 주문 시 5%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15달러 이상 주문 및 30달러 이상 식료품 주문에 대한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2021년 11월 포스트메이츠 고객의 3%가 구독자였습니다. 한편 대시패스는 체이스 사용자에게 제공한 프로모션 멤버십을 제외하고 도어대시 고객의 27%를 유치했습니다. 기업들은 레스토랑 파트너를 위해 경쟁합니다. 식사 배달 회사의 또 다른 인기 있는 성장 전략은 국내 최고의 체인 레스토랑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2020년 도어대시는 이전에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없는 브랜드인 리틀 시저즈 피츠와 공식적으로 협력했습니다. 도어대시는 웬디즈, 칙필A 및 미국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인 맥도널즈와 다른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맥도널즈는 우버이츠와도 배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타벅스는 우버이츠와, 뽀빠이는 포스트메이츠와, 타코벨과 KFC는 그룹허브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우버이츠 및 그룹허브 공개 파일에서 알 수 있듯이 파트너십이 항상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더 큰 파트너는 배달 서비스에 더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여 배달업체의 이익률을 낮추거나 심지어 배달업체에게 손실을 입히기도 합니다. 반대로 코비드-19 대유행 속에서 배달에 크게 의존하는 일부 레스토랑은 식사 배달 회사가 높은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여 주문에 대한 손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에서 정책 개입을 촉발시켰습니다. 뉴욕시는 최근 음식 배달 노동자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파트너십은 일부 레스토랑의 매출을 견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치즈케이크 팩토리와 치포틀은 공개적으로 도어대시가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2021년 11월 블룸버그 세컨드 메저 데이터에 따르면 치즈케이크 공장 매출의 6%가
도어대시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사 배달 서비스는 버플로 와일드 윙즈에서 11월 매출의 10%, 치포틀에서 11%를 차지했습니다. 한 끼 배달 서비스의 충성도가 낮은 고객, 전반적인 산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서비스에 충성하는 고객들이 오늘날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고객을 위한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019년 3분기에 그룹허브 고객의 60%가 다른 식사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 경쟁 서비스 업체들이 다양한 레스토랑 제공 및 판촉 가격으로 고객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48%로 떨어졌습니다. 도어대시는 2021년 3분기에 고객의 61%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았고 우버이츠의 경우 46%였습니다. 포스트메이츠는 독점 고객 비율이 34%로 가장 낮습니다. 여기에서 분석된 모든 서비스 업체들은 2년 전보다 독점 고객 비율이 더 낮습니다. 당연히 가장 큰 식사 배달 서비스들도 고객을 공유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2021년 3분기에는 각 회사의 약 40%의 고객이 최고의 경쟁업체인 도어대시로부터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더 많은 레스토랑이 독점적인 배달 파트너십을 형성함에 따라 더 많은 고객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식당들을 이용하기 위해 앱 간에 이동해야 할 것입니다. 충성도가 가장 낮은 고객이 가장 잘 먹게 될 것 같습니다.